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단 20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그 해. 한반도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땅은 무너졌고 도시들은 재로 변했습니다. 길 위엔 고아가 넘쳐났고 하늘엔 연기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민 소득 고작 80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의 최빈국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원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출발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 가난을 넘어 그건 절망의 대명사였습니다. 농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논에는 물이 돌지 않았습니다. 관계시설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하늘만 쳐다보며 비를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을엔 전기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어둠에 잠겼고 등잔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견뎠습니다. 집들은 어땠을까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길은요? 비포장 흙길 뿐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이 되어버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절실한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신발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교육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가난은 우리의 운명이야.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의 농촌을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 것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 한 줌의 흙 한 자루의 삽으로도 내일을 세우려는 의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체념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구나.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한마디가 꺼져가던 민족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명령이 아닌 행동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참모들이 말렸습니다. 각하 일정을 미루시지요. 하지만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논둑을 걸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장화가 벗겨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농부들과 함께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을 공사 현장에 직접 나타나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흙을 파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나? 그가 외친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근면 마이너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자. 자조 마이너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자. 협동 마이너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합치자.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국민의 언어였습니다. 생존의 철학이었고 부활의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단호한 언어는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든 결과니까요. 하지만 그 가난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세우자. 1970년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국 마을에 시멘트를 보냈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당 300에서 400포대 정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만드세요.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정하세요. 어떤 마을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수로를 팠습니다. 어떤 마을은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던 확성기 소리가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건 국민의 합창이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을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남자들은 괭이를 들고 여자들은 돌을 날랐고 아이들까지 지게를 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곧장 공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나르는 아이들. 그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초가집을 헐고 슬레이트를 얹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집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의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구나.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구나. 우리도 잘 살 수 있구나. 비포장 흙길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 세대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마을 회관에 모여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수고했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마을 최고야. 그 속에 진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정부는 길을 제시했고 국민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 기적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게으름은 부끄럽다. 이 말 속엔 이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도로와 지붕을 바꾸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꿨습니다. 바로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버렸습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불가능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조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협동했습니다. 남의 밭을 도우면 내일은 그가 내 밭을 도왔습니다. 품앗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 손길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공동체가 모여 하나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논에 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시설이 생기고 수리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쌀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1970년만 해도 농촌 전기 보급률은 20%도 안 됐습니다. 1979년이 되자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어둠만 가득하던 농촌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길이 뚫렸습니다. 마을 간 도로가 포장되고 고립되었던 산간 마을들이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농가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1970년에 25만 원이던 농가 소득이 1979년에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8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숫자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걸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시절의 초록 깃발은 지금도 펄럭입니다. 그건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정신의 뿌리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1970년대에 농촌을 바꾼 그 정신이 1980년대엔 공장을 일으켰고
1990년대엔 기술을 만들었고 2000년대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배운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지금보다 깊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잘 되려면 이웃도 함께 잘 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단순한 믿음이 나라를 일으켰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을 세계에 수출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새마을운동 정신 때문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절의 노래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는 지금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때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위기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조국의 새벽을 깨운 사람들처럼 당신의 삶에도 다시 새벽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내일은 반드시 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